안녕하세요. 속다이아몬드 조대근입니다. 네,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나는 무엇을 꿈꾸는가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꿈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길이라는 그 노래에 가사가 나옵니다.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 끝에서 내 꿈은 이루어질까라는 어떤 가사가 너무 와닿았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아마 똑같은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다 열심히 살고 있지만 이 길을 갔다 보면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저는 성공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그래도 모든 성공자의 시작은 꿈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은 노하우, 도대체 어떤 것, 어떤 방법, 어떤 것을 통해서 나는 성공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거는 20%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진짜로 성공자들은 내가 왜 성공해야 되는지, 내가 왜 이 길을 가다 보면은 목표를 갖고 도전해서 이뤄낼 수 있는 건지, Y라는 게 8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꿈과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일단 꿈은 무엇이 되고 싶다는 무한성을 가진 것이며 그 꿈은 어떤 거라도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어릴 때 또는 요새 아이들한테 물어보면 네 꿈이 뭐니? 그러면 저는 대통령이요, 나는 대학 교수요, 나는 손흥민이요, 뭐 이런 꿈들을 많이 얘기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 꿈은 무한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나 꿀 수 있는 꿈입니다. 저도 많은 꿈들을 꾸고 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꿈을 꾸지만 그거는 그냥 무한한 어떤 가능성을 갖고 꾸는 꿈인데, 우리가 비전이라는 단어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전. 그럼 비전은 과연 뭘까?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이 이러이러한 일을 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행동 가능성이 있어야지만 그게 바로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꿈과 비전이 같은 것 같지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누구나 꿈을 꾸고 그 꿈은 좋은 겁니다. 근데 꿈이 있는 한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꿈은 그저 꿈일 뿐입니다. 즉 거기에 그 꿈이 비전으로 가지 않으면 그냥 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꿈은 날짜와 함께 적으면 그것이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그 목표를 잘게 나누면 계획이 되고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면 꿈이 실현이 되는 것이 성공의 원칙입니다. 그럼 우리가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일단 모든 사람들이 성공하기를 원한다고 그러면 일단 꿈을 설정하셔야 됩니다. 내 간절한 꿈, 나의 꿈이 뭘까? 내가 왜 삶을 살아야 되고 내가 왜 인생을 걸어가고 내가 왜 성공을 해야 되는 그 Y라는 거, 그게 바로 꿈의 설정입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날짜라는 거를 저희가 추가를 하면 그게 목표라는 거가 되고요. 그 목표에다가 계획을 잘게 쪼개서 계획을 세우면 그 다음에 그 계획에다가 믿음을 갖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면 그게 습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습관, 꿈의 설정에서부터 습관까지를 무한 반복을 하게 되면 우리가 뭐가 되느냐? 내가 꾼 그 꿈이 성취가 되는데, 성취가 됐을 때 그 꿈이 비전으로 넘어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꿈을 계획으로 만들고 실천하면 그 꿈은 비로소 비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꿈이 중요한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래의 희망입니다. 꿈이 있으면 미래가 엄청 희망적입니다. 저도 자동차 회사를 다녔는데 새벽에 일어나서 저녁 늦게 옵니다. 그러면 진짜로 다니기 싫었습니다. 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저녁 늦게 오고 그게 진짜 반복이 되면서 내가 이런 삶을 꿈꾼 게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면서, 근데 제가
아메이라는 사업을 전달받고 나서는 도리어 더 잠자는 시간이 줄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하지 않은 겁니다. 즉 그거는 뭐다? 내가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메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꿈꿨던 것을 이룰 수 있다는 희망 때문에 저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꿈이 미래의 희망이고요. 두 번째가 성공의 첫걸음입니다. 성공의 첫걸음. 그 꿈 때문에 우리가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 추적 조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예일 대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을 20년 후에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저 표에 의하면 상류층이 5%, 그 다음에 중류층이 10%, 서민층이 60%, 그 다음에 하류층이 25%로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거의 뭐 스카이급이겠죠. 그 좋은 대학을 나왔는데도 20년이 지났을 때 조사를 해보니까 저렇게 구분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것 때문에 저렇게 구분이 되는가라는 것을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상류층 5%는 일단 꿈과 비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꿈과 비전이 구체적인 표현으로까지 들어간 사람들은 상류층 5%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류층 10%는 꿈과 비전은 똑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냥 마음속에서만 이렇게 되면 좋겠지, 이렇게 됐으면은 나는 성공할 거야 라고 구체적인 표현을 못했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중류층에 머물렀고, 그 다음에 서민층 60%는 꿈과 비전이 없고 그냥 막연한 희망, 나는 그냥 좋은 대학 나왔으니까 잘 될 거야 라는 그런 막연한 희망, 거기에다가 구체적인 표현도 안 하고, 그런 분들은 서민층 60%,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하류층 25%는 꿈과 비전도 없고 구체적인 표현도 안 한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한번 질문을 하겠습니다. 무슨 질문이냐? 세 가지 질문인데,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 뭐 돈, 뭐 자유, 여행, 뭐 행복한 노후, 뭐 자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버킷리스트를 한번 100가지를 그냥 한번 작성해 보시라고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당신의 꿈이 비전으로 갈 수 있는가를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뭐냐면, 꿈이 비전으로 갈 수 있는 도구가 있는가, 현실적으로. 내가 어떠한 도구를 갖고 아마 사실 겁니다. 근데 그 도구가 당신의 꿈을 비전으로 갈 수 있는 도구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23년 전에 만난 이 아메이가 저의 꿈을 비전으로 데리고 간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꿈의 필요성을 우리가 또 한번 짚고 넘어갈까요? 진짜 꿈은 삶의 태도를 바꿔줍니다. 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삶의 태도를 바꿔주고 세상을 보는 시야를 바꿔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모든 성공의 시작, 그 다음에 계속 진행되는 거 완성하는 힘이 저는 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둘째가 장애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직장을 다니면서 캐나다 이민을 준비했고요. 그럴 때 아메이를 전달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아메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서 직장을 다니죠. 아이는 장애죠. 그래서 모든 것 다 포기하고 이민 준비하고 있었죠. 근데 그때 아메이가 저한테 다가왔고요. 그 다음에 누구나 아메이를 전달받고 그래 이렇게 좋은 사업이야? 라고 하지 않고 저는 한 3개월 정도 도망 다녔습니다. 근데 제 후배가 끊임없이 저한테 아메이를 전달을 해줬고 거기에 상속이 된다는 말에 알아보기 시작을 했고요. 그랬을 때 아메이가 자산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게 저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저한테 꿈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을 갖고 제가 아메이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의 삶의 태도는 완전 바뀌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런 데서 어떤 희망을 보다 보니까, 그 다음에 제가 시간 관리부터 모든 우선순위를 정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힘이 모든 성공자의 시작이 됐고, 그거를 계속 유지하는 힘이 됐고, 완성하게 하는 힘이 됐더라는 겁니다.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굴곡이 있고요. 또한 아메이를 또 진행하면서 저한테도 또 많은 굴곡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가 거절이고 방해였습니다. 근데 그런 거절과 방해는 사람들이 이 파트에서
내가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 한번 해봐야지, 꿈을 이뤄봐야지 하는 그런 단계지만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절을 당하면서 아메이를 안 하게 됩니다. 그거는 뭐예요? 내가 몰라서, 나의 미래에 대해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거절은 내가 평범과 멀어지는 증거인데 그걸 그렇게 바라보지 않고, 그 다음에 진짜 거절을 두려워하셔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다음에 하향 평준화되고, 그 다음에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꿈이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거절과 방해에 의해서 헤쳐나올 수 없는 거죠. 아메이라는 사업을 보고 비전을 봤습니다. 근데 첫 번째 단계 저 거절에서 많은 분들이 아메이를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성공에 대한 믿음이라는 게 그 다음에 어떤 복병이고요. 그 다음에 어떤 관계에 대한 복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나의 꿈의 크기가 크다면 저런 어떤 거절이라든지 성공의 믿음이라든지 어떤 관계에 어떤 문제가 생겨도 내가 꿈이 크면 그 꿈을 향해서 도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제가 아메이를 전달받아서 우리 아이가 장애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저는 아메이를 안 했을 겁니다. 왜요? 성격도 내성적인 성격이고, 그 다음에 친구들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아메이에 대한 조건이 하나도 맞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이한테, 장애로 태어난 우리 아이한테 이 아메이 네트워크의 자산을 물려주겠다는 어떤 그런 꿈이 생기다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나를 거절을 했지만 제가 23년 동안 꾸준하게 비즈니스를 해올 수 있는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꿈이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잘 모릅니다. 그래서 꿈을 찾는 방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회복입니다. 회복. 즉 과거의 꿈.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우리가 어렸을 때 많은 꿈들을 꿨습니다. 그렇지만 그 꿈이 기억에 나시나요? 내 자아의식, 자아의 밑바닥에 날아가 있는 그 꿈을 우리가 수면 위로 올리는 작업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과거의 꿈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꿈도 배웁니다. 즉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한테 하는 단어가 어떤 게 있는지 저는 제일 궁금합니다. 공부해라, 이거 된다, 안 된다, 그런 단어가, 부정적인 단어가 많으신지, 아니면 너 꿈이 있니? 네가 좋아하는 게 있니? 네가 진짜 좋아하고 꿈이 있으면 넌 그거를 도전 한번 해봐, 믿고 가봐 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는지, 본인이 본인을 돌아보면 아마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것도 뭐냐면 내가 꿈이라는 것을 회복하지 못했고 꿈에 대해서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누군가한테 꿈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꿈이 있는 사람과 함께 하시면 그 꿈이 있는 사람의 그 꿈에 대한 것이 나한테로 다가오면서 내가 꿈도 배우게 됩니다.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서로 나누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꿈도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원하는 만큼의 뭐가 있었으면 좋겠습니까? 나는 돈, 그 다음에 뭐 시간, 그 다음에 사람, 그 다음에 재능, 그 다음에 정보. 원하는 만큼의 이런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무엇을 갖고 싶으세요? 그 다음에 무엇을 하고 싶으시고 무엇이 되고 싶으신가요? 즉 내가 없기 때문에 갖고 싶고 하고 싶고 되고 싶은 꿈이 없는 거지, 내가 돈이 있다면 저는 모든 것을 우리가 저는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드림빌딩 5단계라는 게 있습니다. 즉 첫 번째가 욕구의 단계입니다. 욕구의 단계. 왜? 그냥 꿈을 가져라 그런다고 꿈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내가 욕구와 욕망의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 단계는 내가 구체적으로 노트화하시고 가시화하셔야지만 나에게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예전에는 이렇게 인터넷이 활성화되지 않을 때 저는 이렇게 새로운 집, 인테리어를 이쁘게 한 집들을 좋아합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예전에는 모델하우스 같은 거가 상당히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서 여기 집은 이렇고 이렇고 이렇고, 저는 또 차를 좋아하기 때문에 새 차가 들어오면은 가서 앉아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타보고, 이런 것들을 저는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집이 개인적으로 평창동이기 때문에 평창동의 이런 저택들을 돌아보면서 너무 멋졌고, 근데 지금은 인터넷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지 여러분들의 욕구의 단계, 욕망의 단계로 들어가서 그거를 노트화하고 가시화
하실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가 목표 설정의 단계입니다. 그래서 단기, 중기, 장기로 여러분들이 좀 나눠서 진행을 목표를 설정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솝우화에 나오는 토끼와 거북이라는 얘기 다 아시잖아요. 누가 이겼습니까? 토끼요? 아닙니다.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누가 빨라요? 토끼가 훨씬 더 빠릅니다. 거북이는 진짜 같이 경주를 하면 잽이 안 될 정도로. 근데 어떻게 됐어요? 토끼가 뒤돌아보니까 거북이가 너무 멀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끼는 내가 좀 쉬어야지라고 쉬었다가 잠이 들었죠. 그리고 나서 거북이는요. 자고 있는 토끼를 봤습니다. 그러면 거북이도 이제 토끼가 자니까 내가 좀 쉬어야지 한 게 아니라 거북이의 목표는 뭐예요? 토끼가 아니라 피니시 라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북이가 승리를 했죠. 즉 목표 설정의 단계는 저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더디 간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한 그 목표를 향해서 내가 끊임없이 흔들림 없이 내가 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세 번째가 계획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욕구의 단계를 해서 내가 드림빌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일정을, 시간을 넣어서 그 다음에 단기, 중기, 장기의 목표 설정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걸 어떻게 이룰까? 계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가 신념과 믿음의 단계인데, 이 신념과 믿음의 단계에서 뭐가 생긴다? 자신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이제 가는데,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가나안으로 가는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곳을 40년 동안 뱅뱅뱅뱅뱅뱅 돌았습니다. 근데 왜 돌았을까 제가 한번 고민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한 거는 이집트에서 종의 생활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은 내가 직접 농사도 지어야 되고 목축도 해야 되고 주인의식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 종의 의식에서 주인의식으로 바꾸는데 저는 40년이 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즉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버려야 다른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메이 사업을 진행을 이렇게 초창기 때 보면은 사장님 저는 못해요, 안 돼요, 뭐해요 그러는데, 아메이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직장생활 했던 분, 가정일을 했던 분들은 내 생각과 사고가 과거에서 사업적으로 바뀌어야지만 되는데, 그게 뭐다? 과거에 집착을 하는 것을 좀 버려두고 미래에 초점을 맞추고 사업에 초점을 맞추고 내가 가셔야 되는데, 거기에는 신념과 믿음을 확실하게 가지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네 번째 신념과 믿음의 단계입니다. 그러면 신념과 믿음이 있다면 이제 끝나는 거냐? 그리고 마지막에 다섯 번째가 행동입니다.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행동이라는 파트가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계획은 합니다. 계획을 해서 자전거를 타고 저기 피니시 라인까지 가는 거는 계획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가다가 웅덩이도 만나고요, 물도 만나고요, 비도 오고요, 눈도 오고요,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게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꿈을 정확하게 간절한 꿈을 가지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없어도 갈 수 있고 빠지지 않고 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들이 꿈을 정확하게 세팅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단이라는 게 나오는데, 꿈을 만들고 그러면 그 꿈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결단은 뭐냐면요,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합니다. 제가 아미를 23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습니다. 거기는 모든 분들이 성공을 원합니다. 그런데 결단 없는 성공은 없더라는 겁니다. 즉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결단을 하고자 하는데 결단과 또 판단을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단은 이 길로 갈 것인지 저 길로 갈 것인지를 확정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한다면, 판단은 이 길이 옳은 길인지 저 길이 올바른 길인지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밝혀내는 해석의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메이는 결단과 판단 중에서 결단 쪽입니다. 즉 선택 자체의 의미가 있지 해석 자체의 의미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단이라는 거는 이 길로 갈 건가 저 길로 할 건가 말 건가를 확정하는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단이란 어느 쪽이든 다른 한쪽을 버리려는 단호한 마음의 결실입니다. 그래서
선택이 힘들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가져갈 수 없거든요. 여러분들 원숭이를 산채로 잡는 방법을 아시잖아요. 조그마한 손만 들어갈 수 있는 그 항아리에 바나나를 넣는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와가지고 그 바나나를 잡고 있는데 그 바나나를 꼭 잡고는 내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냥꾼이 원숭이를 잡으러 오는데도 바나나를 놓지 않고 산채로 잡힌답니다. 근데 그 원숭이가 바나나를 놓는다면 도망갈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다른 한쪽을 버리려는 단호한 마음의 결실을 하기 때문에 결단이라는 게 상당히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럼 결단은 어디서 오느냐? 결단은 간절한 꿈과 비전에서 옵니다. 아까 첫 번에 말씀드렸던 그 꿈, 내가 간절히 원한 그 꿈이 아니면 결단으로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공하겠다는 결단, 나는 아메이 사업을 통해서 내 꿈을 이루겠다는 결단, 어떠한 도구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도구를 통해서 나는 성공하겠다는 그 결단. 왕리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대만에서 은행원이었는데 은행원이 여러분들 은행장이 될 수는 없잖아요. 힘들잖아요. 근데 이분이 진짜 꿈을 갖고 아메이를 접했을 때 나는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가 되겠다란 그런 간절한 꿈 때문에 그분은 은행에 근무하는 그 직원에서 지금은 엄청난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결단할 것인가? 첫 번째 성공하겠다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좀 하셔야 됩니다. 성공은 그냥 내가 되면 좋고 안 되면 말고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성공하겠다는 결단, 어떤 경우라도 계속 하겠다는 결단.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뭐 남편이 반대할 수도 있고요. 아이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집안 어른들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지만 어떠한 경우로 나는 계속 하겠다. 그 다음에 매일매일 하겠다는 거. 왜? 습관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습관으로 그 성공의 습관이 무한 반복으로 계속 돌아갈 때 결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성공하겠다는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그러면 내 몸이 나를 기억합니다. 오늘도 아침에 나오는데 미국 NBA 농구를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그걸 좋아해서 이렇게 봤는데요. 어떤 선수가 이렇게 막 넘어지고 쓰러지는데 공을 딱 던졌는데 골인이 되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아이한테 뭐라고 했냐면 야, 쟤 잘한다. 저분 잘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저 아이가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런 상황에서 볼을 던졌는데 볼이 들어가. 진짜 꼬링이 될 거라고 던졌을까? 아니야. 아들한테 그랬습니다. 저 사람의 무한한 연습을 통해서 그 사람의 몸이 어느 상황, 어느 위치에서 던져도 골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몸이 기억을 하고 있어. 그 몸이 기억을 하다 보니까 그냥 던지면 들어가는 거야 라고 제가 말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공하겠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항상 하셔야지만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내 몸이 긍정적인 생각을 계속 하셔야지만 내 몸이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생각 자체를 긍정적인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절대로 변명하지 않겠다는 결단, 그 다음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이 아메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 생각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메이에 대한 결단은 여러분들한테 시스템에 따르겠다는 결단. 어떠한 시스템이 여러분들 상위 다이아몬드랑 같이 하는 어떤 그런 시스템에 따르겠다는 결단, 그 다음에 스폰서십에 따르겠다는 결단, 즉 스폰서 예우. 여러분들한테 아메이를 전달해 주신 분, 여러분들의 성공을 진짜로 많이 바라는 분, 그런 분들의 어떤 예우. 그 다음에 5년에서 10년 최선을 다하겠다. 같은 시간이면 진짜 미친 듯 열심히 하겠다. 저는 제가 이제 아메이 초창기 때부터 이렇게 예전에는 수첩을 썼잖아요. 어느 날 집안을 정리하는데 그 수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수첩을 버리려고 버리기 전에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월 단위 거기에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초대하고 빽빽하게 들어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제 아내한테 여보, 나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네.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러더라고요. 당신 진짜 열심히 사업을 했어. 라는 그 한마디가
여태까지의 어떤 그런 힘듦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싹 녹여주는 시간이 됐습니다. 즉 5년에서 10년 여러분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아마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5년에서 10년 최선을 다한 것이 있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또 하나 하겠습니다. 당신은 무엇을 결단할 건가? 5가지를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러면 결단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포기할 건가? 그것 또한 5가지 한번 적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목표라는 걸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봤는데, 꿈을 현실로 만드는 최고의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냥 우리는 모든 사람들은 보편적으로 꿈을 꿉니다. 막연한 꿈, 그냥 허황된 바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기간이 들어가면 목표가 되는데 그 목표가 내가 꿨던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기술이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현재 여러분들의 삶에서 성공으로 가는데 첫 번째 꿈이 방향성, 그 다음에 시작 포인트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목표는 속도라든지 마무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목표는 꿈의 실현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나는 막연하게 생각만 하면 언제 그게 이루어질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거기에 여러분들이 목표를 가지시면 실현을 빠르게 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량 곱하기 목표의식은 결과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요, 행동량이 똑같아. 5를 했고 5를 했고 5를 했습니다. 근데 목표의식은 틀려. 어떤 사람은 목표의식이 1이고 어떤 분은 목표의식이 3이고 어떤 분은 목표의식이 5야. 그러면 우리가 곱해볼까요? 그러면 결과는 5, 15, 25 틀린 겁니다. 똑같은 행동량이라도 내가 목표의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틀리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의 의미를 보면 일단 단계적인 목표 설정을 우리가 보면은 초단기 목표는 우리가 일 단위로, 주 단위로, 월 단위로 여러분들이 목표를 좀 세우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나서 단기적인 목표는 뭐냐면 한 1년에서 2년 내외, 그러면 지금 9월 달부터 브론즈 빌드라는 어떤 보너스 체계가 들어옵니다. 그거 여러분들 꼭 받으시면 내가 받는 보너스에 플러스 30%를 더 받거든요. 그래서 브론즈 빌드라든지 SP에 대한 목표를 좀 잡으시고, 그 다음에 한 중기 정도 목표는 사파이어, 사파이어 핀, 그 다음에 에메랄드가 되면은요, 진짜 멋집니다. 제가 에메랄드가 되면서부터 마이너스 통장이 없어졌거든요. 그 다음에 장기 목표, 다이아몬드 이상의 목표, 지금은 한 10년 정도 여러분들이 길게 보시고 여러분들 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는 행동력을 끌어내고요. 부족한 부분을 알고 채우게 합니다. 그래서 습관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100일의 기적 이런 게 있죠. 근데 100일 안 됩니다. 일단 3일, 그 다음에 3개월, 그 다음에 3년. 이게 뭐냐면 그 습관은 뭐냐면 내가 버릴 거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내가 게으른 거 그런 것도 좀 버리셔야 되고요. 성공의 습관을 키워야 되는데 그리고 그 성공의 습관으로 여러분들이 좀 채우셔야지만 됩니다. 근데 그게 습관으로 가려면은 일단 3일을 한번 해보시고요. 3일을 하면은 3개월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꾸준하게 했으면 여러분들 그거를 무한 반복으로 3년을 가시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저는 성장하고 성공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 저의 선택인데 저는 우리의 선택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선택을 우리가 아메이로 우리가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아메이 성공의 가장 확실한 성공의 패턴은 A스텝입니다. 이 A스텝을 여러분들이 공부 한번 해보시면 성공학 서적을 읽은 거랑 대동소이합니다. 제가 아메이 23년하고 지금 속다이몬드인데요. 제가 나가서 다른 어떤 것을 해도 전 자신이 있습니다. 왜요? 저는 성공의 방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아메이를 통해서 성공의 방법을 배웠고요. A스텝이라는 성공의 가장 확실한 성공 패턴을 이해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중심은 뭐다? 꿈입니다. 꿈. 간절한 꿈. 나를 움직일 수 있는 꿈. 나의 목표를 가게 할 수 있는 그 꿈. 그 꿈에다가 결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명단 작성. 그 다음에 그 명단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고 행동해야 되고요. 그래서 효과적인 미팅을 또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팔로우업을 하고 그 다음에 스폰서와 상담을 하고 그것을 복제를 무한 반복을 하면은 성공을 합니다. 그게 바로 가장 확실한 성공 패턴인 A스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근데 왜? Why? 근데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왜 제가 A스텝을 내가
못하느냐?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합니다. 아미 비전 봤어요. 근데 나는 잘 안 돼요. 나는 잘 못해요. 나는 잘 움직여지질 않아요. 라는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고민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우리에게는 두 개의 마음이 있더라고요. 내 안에 마음이 항상 두 가지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마음 원, 마음 투라고 제가 정의를 지었습니다. 그 마음 원은 뭐냐? 어둠. 마음 투는 뭐냐? 빛입니다. 빛. 즉 마음 원은 부정적인 생각, 나의 자존감을 계속 저하시키는 생각.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너 실패할 거야. 우울증, 조울증, 나를 죽이는 말, 이런 것들이 어둠입니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마음은 빛입니다. 빛. 그거는 뭐다? 긍정적. 야, 넌 할 수 있어. 넌 할 수 있어. 그러면서 자존감을 상승시켜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의 말을 자꾸 들림. 나는 나를 살리는 말을 계속 내 안에서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 일찍 일어나서 거울을 이렇게 보시고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제가 거울을 보고 조대근, 너는 성공할 수 있니?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거울에서요, 너는 안 돼 라는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어두운 마음입니다. 근데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내가 막 파스처가 올라가 있고 이런 미팅에 나오고 그 다음에 책을 보고 CD를 들었어요. 어느 날 갑자기 거울을 봤습니다. 야, 조대근, 넌 성공할 수 있니? 그랬더니 거울에서 야, 너는 성공할 수 있어 라는 마음이 들리더라고요. 즉 뭐냐면 내 상태에 따라 어두운 마음이 있고요, 빛의 마음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마음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왔다 갔다 하는 마음 속에서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계속 긍정적인 생각, 자존감을 상승시키는 생각, 성공에 대한 거를 갖는 생각, 나를 살리는 말들을 여러분들이 계속 의지적으로 하지 않으면 저 어두운 마음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아메 24년 됐잖아요. 어느 날은 갑자기 내가 아메를 더 성장할 수 있을까? 라는 얘기 저도 들립니다. 어두운 마음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마다 아니야, 난 할 수 있어. 인위적으로, 의지적으로 야, 조금 더 쉬어. 지금 코로나인데 뭐 힘든데 뭐 그런 얘기가 저한테 들리지만 저는 의지적으로 아니야, 할 수 있어. 성공할 수 있어. 이게 기회야. 남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지만 이게 나는 기회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서 지금도 내 꿈을 향해서 저는 계속 도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첫 번째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건 나의 간절한 꿈은 무언가, 그 Y를 꼭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간절한 그 Y를 꼭 찾으시고 그래서 그것을 목표로 여러분들이 승화시켜서 무한 반복으로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면 여러분들은 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여기는 모든 분들이 다 성장하시고 성공하셔가지고요, 멋진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